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지방의 일정을 잡거나 할 때 해당 국회의원님들께 어떤 일정을 잡을지를 많이 맡기거든요. 유동 의원께서 이런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을 잡으신 것은 그만큼 평택에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니즈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저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유동 의원은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당 대표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계시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계시고, 그리고 정책위 의장 이렇게까지가 이제 4명의 그 핵심 그 간부인데 그 정책위원회 의장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국민의힘의 학부모님 관련한 정책을 포함한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알짜시죠. 근데 그 평택의 많은 현안 중에서 그러면 왜 제가 이 학부모님 현안을 잡았는지를 여쭤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저희가 설명을 하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많이 듣고 사실 이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가 정답이란 건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무한정으로 퍼부으면이야 뭐든 다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세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 봐야 하는데 그 점에서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정책의 정교함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누수가 생기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보장하면서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 점을 저희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잘 배워가겠습니다. 황금 같은 토요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구이시죠? 여기 지역구이신데 오늘 개소식 하셨고 참석해주신 유이동 의원님, 유이동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이동입니다. 예, 그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택이라는 도시가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성장을 하는 데는 당연히 성장통이라는 게 따르기 마련인데요.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성장통을 아주 오래 겪게 됩니다. 지금 평택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 문제하고 교육 문제인데요. 특히 다른 도시와는 달리 학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학군이라는 것이 사실은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도 멀리 가야 되고 멀리 또 등하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는 진단하고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냥 지자체에만 맡겨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이 문제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됐고 흔쾌히 위원장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계셨던 말씀들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택에서는 학령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80인까지 되게 됩니다. 네, 좀 이렇게 최근에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가 부족하게 되면 그 어느 지역에는 균형하게 이렇게 균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동네에는 학령 아이가 많고 그런데 여기서 넘치니까 다른 학교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 안 맞아서 좀 생기는 문제가 좀 큽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유이동 두 분 더 듣습니다. 그러시군요. 유이동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도 아마 요즘 지역의 현역 관심사랑 말씀 주실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 말씀 주실 것 같고요. 이어서 한문경 의원님. 저희도 하나요? 네. 그러면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그거 말씀해 주시면 그게 오히려 낫겠네요. 네, 저희가 말을 예. 들어왔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장님께 그리고 새 후보님께 건의하실 사항들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분이시니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삭동에 서울이고요. 이삭동에는 젊은 청년 나이가 엄마들이 30부터 젊은 부모들이 많은데 유입 인구에 비해서 교육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큼 젊은 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그에 비해 좀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축구 지정 같은 국가 차원의 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교육발전 특구 지정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그건 전문이시잖아요.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사실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해서는 용어에 대한 좀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교육발전 특구는 인구가 줄어들거나 새롭게 그 교육시설 인프라들을 확충해야 되는 특별한 소유를 가진 곳이 그 주 정책적 대상이어서 사실 평택은 수도권은 그 정책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의 특성이 지금 주한미군기지도 여기 함께 있고 평택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 평택의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평택형 교육 특구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는 대상에선 제외되어 있지만 평택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특구를 저희가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식인 거죠? 그 교육발전 특구라는 게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산업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 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인구가 주니까 아이가 줄고 아이가 주니까 또 상업시설이 덜 들어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을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적인 정책적인 그 제도 지원을 충분히 함으로써 교육에서부터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바꾸는 건데요. 수도권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혜택의 대상으로부터는 벗어나지만 평택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상과 산업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택형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말씀하셔도 뒤에서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네, 교육발전 특구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평택, 예.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근거리 배정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들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예요. 세 자녀인데 셋째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학비가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소득분리에 대해서 소득분리로 나눠줘서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걸 제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중학교가 대부분 그런 거죠. 근데 중학교 좀 신축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 또 보니까 제가 용죽초등학교라고 하던데 거기에 중학교 배정이 평택중학이 아니라 한광중으로 많이 돼서 그 부분이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평택중학교도 학생 수에는 지금 현재 좀 포화 상태 같은 것 같고요. 결국은 신축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중학교 신축이 이 지역에다가 중학교 신축이 이제 검토되고 있다고까지는 제가 보고 왔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군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군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학군을 넘어서 가는 것을 주변 지역을 포함하지는 못하는데 그 학군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학군 조정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충분히 뭐 학교의 수요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미스매치가 나서 오히려 그 학군 조정이 더 불편함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이 돼서 이런 시도를 한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조금 더 교육지원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하고 더 이야기를 마무리를 져서 저는 올해 안에는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시민들께 방향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 중학교 설정 계획이 올해 결정돼서 2027년에 준비되고 있는 게 하나 있던데요. 그거 하나 가지고 부족할까요? 이게 단순히 학교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학교 늘리는 것과 동시에 학군 재조정이 필요해서요. 네. 근데 예전에는 학교의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학부모님들께서 불편함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아, 셋째. 예. 셋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세 자녀 아빠인데요. 딸만 셋인데 소득분위에 대한 것이 여기 평택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저출생 문제로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득분위를 가지고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막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정책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원 소요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 중이고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구부를 부총리 산하에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점인데요. 저는 재원도 세 자녀 정도 되면 그게 점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재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소득 분위의 문제는 꼭 비단 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좀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 소득 분위의 문제에 대해서 큰 개선을 방향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 부분을 혹시나가 더 넓히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